저는 경매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던 게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난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그런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공부를 할 때 전 또 현장에 가서 실전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배우는 게 많았고, 그 경험이 쌓이니까 저는 이제 물건만 봐도 아, 이 물건에는 사람이 몰리겠구나, 사람이 덜 몰리겠구나, 이 판단이 오는 거예요. 다 망해도 제가 경매하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은, 경매라는 제도 없어지겠어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도 경매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뭐가 중요하죠? 저는 돈 버는 방법은 알아요. 난 돈 버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이죠. 내가 부동산 경매로 부자가 될 상인가? 경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쉽게 벌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버는 게 또 경매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골대녀인가요? 축구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야. 매일 만나서 훈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초창기 실력을 보았을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달라지긴 하셨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대표도 나오고 모델분도 나오고 뭐 가수도 나오고.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 분야에서 탑을 찍으셨던 분이에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근성 있게 꾸준히 하시는 거고, 그 일에 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을 축구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열정적이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 이 기간 내에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지. 근데 공부를 했는데 바로 성과가 안 나와.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분도 있어. 근데 성과가 안 나오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성과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쉽게 돈을 벌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경매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경매 왜 다들 안 하는 거야? 이런 말 솔직히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야, 그럼? 저도 이 경매에 대한 분야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쉬워요. 태어났을 때부터 경매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있습니다. 저는 경매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던 게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는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그런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공부를 할 때 전 또 현장에 가서 실전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배우는 게 많았고, 그 경험이 쌓이니까 저는 이제 물건만 봐도 아, 이 물건에는 사람이 몰리겠구나, 사람이 덜 몰리겠구나, 이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느껴진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망해도 제가 경매하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경에 오르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투자를 했었고 언제부터 투자를 했는지를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20년도부터 했잖아요. 5년 차예요. 만 4년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에게 그거밖에 안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되게 많이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게 이러시는 분들이 나는 10년 전부터 경매 투자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시작이 10년 전에 한 거지 꾸준하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 경매에 대해서 쏟은 시간은 적어요. 전체적인 기간은 크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4년, 5년으로 짧지만 여기에 온전히 집중을 했거든요. 전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년을 하면 돈을 잘 번다, 경매가 쉬워진다, 물건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한 달을 하더라도 진심 있냐에 따라서 한 달만 해도 저는 좋은 물건, 경매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경매 초반에 미쳐가지고요, 핸드폰을 보면 무조건 다 경매지, 컴퓨터를 켜도 경매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그 물건을 보고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심장이 막 뛰니까 잠이 안 와. 그 물건을 보고 너무 설레서. 그 지경이었어요. 미칠 것 같아,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런 정도가 되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건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생깁니다. 패턴이 보여요.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누군가는 어떻게 해결을 했구나, 이거 내가 많이 봤던 패턴인데 이 물건이 똑같아, 그럼 이건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 되게 많이 봐야 돼. 하지만 경매가 매각된 거 있죠. 매각된 거를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역조사를 하면서 실제 경매 진행 중인 부분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가 운의 영역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법인으로 단타했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수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수리가 다 돼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집이 세상 개판 5분 전 장난 아닌 거야. 집이 다 부서져 있는 거야.
애들이 넷이에요. 온통 집에 낙서와 싱크대 문 다 부서져 있고 그런 거죠. 수리가 되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입찰가를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원래 계획대로 갔다라고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났긴 했겠지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비용이 더 나가서 수익이 좀 적긴 했어요. 1,300, 400 정도 순수익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덜 남았죠. 결국에는 운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입찰을 할 때 애초에 그 비용을 좀 빼고 입찰을 한다든지 수익이 좀 확정될 수 있게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운도 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이 안 좋았었던 거잖아요. 수리가 돼 있었지만 집이 다 부서져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 느꼈어요. 이런 집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내가 체크를 해야겠구나. 저한테는 경험이고 어떤 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저도 나중에 이것까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3달 만에 얼마 수익, 건물주 2달 만에 2천 수익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야? 솔직히 아픈 손가락 아직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전 얘기하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 아픈 손가락에 들어간 투자금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몰빵이 아니에요. 분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묶이진 않았어. 그 외적으로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팔기 전이지만요. 그때 당시 시세를 봤을 땐 마이너스니까 내가 다른 걸로 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내가 지금 그동안 해서 수익을 냈던 종별이 또 있잖아요. 빌라나 아파트. 그건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에요. 처음 시도해봤던 종별이었어. 근데 처음부터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종별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서 수익을 냈던 거, 내가 자신이 있는 걸로 해서 얘를 빨리 메꿔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엄청 종류가 많고 경매에서도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책도 읽어보고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게, 나한테 맞는 종별이 있어요. 그 종별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그 주특기를. 근데 전 주특기가 아닌 걸 했다가 아프게 된 거예요. 손가락 잘린 거지. 버릴 수는 없는 거야. 손가락을 들고는 있어야지. 본드라도 붙여놔야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손가락을 일시키는 거예요. 얘로 수술비를 벌어가지고 수술을 시켜줘야지.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 그러면 경매는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매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 일단은 배움에 있어서 돈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돈을 지불하고 뭐하러 사지? 그런 분들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벌잖아. 배 아픈 거야.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야. 저 사람 돈 못 버니까 강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경매뿐만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너무 많은 성과를 단기간에 바라는 사람들. 저도 하면서 아픈 손가락도 생기고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찾아내는 거고, 명도도 원활하게 하고 매도도 원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저는 그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만 바라는 거야. 쉽게. 단기간에 당연히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죽기 살기로 내 시간을 포기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TV도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시간들까지도 정말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으면 포기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줘도 못 받아 먹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줬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사실 경매는 진짜 평생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70이 돼도 경매라는 제도가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수가 없잖아.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아이한테든 다 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내 욕심을 부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빠른 성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경매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박사 교수님처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논문 쓸 거 아니잖아. 저는 돈 버는 방법은 알아요. 난 돈 버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지. 좀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실행 빨리 해라. 강의는 적당히 들으세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실행해보시고, 실행해봤더니 뭔가 벽이 생겼어. 그때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드세요. 그게 전 맞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